대한민국 각양각색. 인천은 가격, 대전은 맛, 광주는 양, 대구는 다양성, 부산은 공간, 울산은 편의성. 오늘의 주제는 지역색입니다. 지역색이라는 단어는 편가르기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이유는 몇십 년 동안 출신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정치적인 행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통합인데 지역색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역색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차이는 한국인과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듯이 지역별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색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합리적인 다른 선택의 요소가 있음에도 출신 지역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상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역색은 없애야 할 요소라기보다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전략으로 운영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상권 분석이란 결국 지역색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역색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역사성인데요. 지역색은 곧 문화를 뜻하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그 지역의 산업 구조나 인구, 소비 성향 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인 경우에는 수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내륙 지역일수록 육류 소비가 많은 것은 지역 환경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소비의 특징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른 것은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고 산업이 다르다는 얘기며 소비자가 다르고 소비자의 취향도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과 자원이 달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지역색은 유통이 발달할수록 옅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용도에 따라 지역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주로 입주하다 보니 교육이 발달하고 배달 음식이 발달하듯이 사람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 이동하는 곳과 그 목적에 따라 지역색이 발달합니다. 버스 터미널은 패스트푸드나 우동, 국수같이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발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는 지역색은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 발달한 산업이나 업종, 인구 구조가 다르다는 예전 한국 지리 시간에 배우던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적이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역색에 따라 소비자가 만족을 느끼는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가격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지역마다 만족의 포인트가 다른 것은 꽤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같은 코끼리를 만지더라도 다리를 만지는 사람, 코를 만지는 사람, 귀를 만지는 사람이 다르듯이 지역마다 바라보는 뷰가 다른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먼저 서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뷰는 프로세스입니다. 음식이 빨리 나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쁜 일상 속에 이용하는 음식점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맛, 가성비, 공간, 메뉴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경기도는 이에 비해 청결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구수도 가장 많지만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거주지로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매장과 음식에서 느끼는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또 서울보다 친절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인천은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싼 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맛이나 양, 친절도가 가격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불만이 드러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가격 요소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죠.
대전 역시 가성비가 중요하지만 맛과 친절, 청결도라는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우선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성공한 브랜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통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명한 해산물이나 육류 요리가 없는 지역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합니다. 재료에 기대지 않고 조리 실력이 중요한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구는 다양성과 기본 반찬, 안주가 중요합니다. 음식 한 그릇의 퀄리티보다 다양한 메뉴가 푸짐하게 차려지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사이드 메뉴나 밑반찬과 같은 종류의 중요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부산은 쾌적한 공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장의 규모, 좌석 공간이 좀 더 넓고 편리한 게 중요합니다. 점포를 개발할 때 다른 지역 매장들보다 공간 설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인 거죠. 울산은 청결과 프로모션, 또 편의성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깨끗한 매장과 화장실, 편리한 주차장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국내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재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광주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양과 신선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주로 한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한식이 발달한 업종의 구성 때문이기도 하죠. 또 해산물 요리가 많기도 해서 신선도가 중요한 가치로 뽑히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은 부산, 울산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과 편의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장의 내외부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장을 크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지역은 경상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전북에서 특이한 점은 전남의 가심비, 전북의 특성 메뉴인데요. 가심비란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평가를 말합니다. 한정식과 같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갖춰진 식사에 대한 수요가 전남에서는 많다는 뜻이죠. 전북은 포인트를 주는 특별한 메뉴가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로컬 음식을 개발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충남은 경북과 비슷하게 편의성에 대한 가치가 높고, 광주처럼 양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충북은 대전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맛과 친절, 청결도와 같은 기본에 충실한 매장을 선호하고요. 대전과 마찬가지로 충북에 있는 맛집은 기본 요소가 충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어서 외부 유입 고객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요. 강원은 편의성과 프로세스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제주는 신선도와 특성 있는 메뉴, 외부 경관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특이하게 건강한 음식의 중요도가 유일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두 지역은 가성비 평가가 낮은 지역이기도 한데, 관광지다 보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 아이 동반이 편하고 맞춤형 메뉴가 있는 매장 평가가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은 직장가 특징도 있지만 신도시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요. 공간, 청결도와 같은 가족 관련 키워드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17개 시도별로 중요한 가치가 다르다는 건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군구, 읍면동, 상세, 상권별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소비자의 평가는 그 지역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분, 또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이런 지역적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 지역별 공약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분석하고 전파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새로운 분석 결과는 역시 흥미롭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차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